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에서 전해드립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이나 인근 지역을 다녀왔거나 이들과 접촉한 가족 등 주민이 12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는 지금까지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50명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1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4명은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도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 통보받았거나 자진 신고한 74명 가운데 16명은 음성이 나왔고 5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세종시민 2명은 모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다음 달 7일까지 유흥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방역 지침을 위반한 업소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세종에서 해외 입국자인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강면에 사는 이 여성은 지난달 26일 러시아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에 왔으며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세종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47명으로 늘었고 시는 현재까지 이 여성의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예정보다 2달 늦게 개막한 프로축구가 시민 구단으로 바뀐 충남 아산FC를 시작으로 지역에서도 기지개를 켰습니다. 하지만 무관중 경기로 개막해 관중 맞이 대신 방역에 집중하는 생소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김현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시즌부터 시민구단으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뛰게 된 프로축구 충남 아산FC의 개막전이 열린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 경기 시작을 앞두고도 관중석이 텅 비어 있고 대신 드론만 부지런히 경기장을 오가며 공중에서 소독약을 뿌립니다. 경기를 치를 양팀 선수들이 오가는 공간마다 전문업체의 방역 소독도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예정보다 2달을 넘겨 개막한 프로축구. 감염 확산을 우려해 선수들만 경기를 치르는 무관중 경기로 개막한 탓에 관중 맞이 대신 꼼꼼한 방역에 나서는 생소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식당과 또 이 보주구장과 우리 종합운동장 이 시설에 대해서 하루에 2번씩 계속 방역을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선수들도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마스크를 쓴 채 발열 여부를 확인받고 거리를 두고 입장해 악수 등 신체 접촉은 가벼운 인사로 대신했습니다. 직접 경기를 뛰는 선수를 빼고는 감독부터 모두 마스크를 내내 착용했습니다. 관중 입장이 철저히 제한되면서 관전에 목마른 일부가 경기장이 내려다 보이는 뒷산 중턱에 올라가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부천의 막판 골을 허용해 개막전 승리를 놓친 아산은 감독과 선수 인터뷰도 극도로 제한돼 전화상으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많은 관중 앞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리그를 진행하는 게 더 우선순위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미뤄졌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큰 행복인 것 같아서. 기업 구단으로 변모한 대전 하나시티즌과 충남 아산이 대전에서 맞붙는 오는 17일에도 무관중 경기가 예고된 가운데 선수들과 축구 팬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기장에서 만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최근 3년간 대전에서만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3천여 건이 발생해 1,000명 넘게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더 위험한데 대전경찰청이 사고 수천여 건을 분석해 도로와 신호 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의 계룡로를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하다 반대편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빨간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량은 우측에서 직진해온 차량과 부딪힙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대전에서는 신호 위반으로만 3,422건의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19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유형으로는 좌회전 중인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한 것이 가장 많았고 교차로 내에서 신호가 바뀌었지만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갈마 내거리와 대전일보 내거리 등 신호 위반이 가장 많았던 상위 30곳에서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곳 갈마 내거리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대전에서 가장 많은 47건의 신호 위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진 차선 때문에 사고가 많죠. 대전지방경찰청은 신호 위반 사례 수천 건을 분석한 뒤
사고가 잦은 갈마 내거리와 대전일보 내거리 등 21곳의 신호를 조정했습니다. 선신호 후에 적색 신호를 1초에서 2초 정도 더 줌으로 인해서 후신호차와 상충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경찰은 신호체계 개선만큼 운전대를 잡은 시민들의 준법 의식도 중요하다며 모두를 위해 신호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내는 원리인 핵융합 발전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 바로 대덕특구에는 국가핵융합연구소인데요. 그동안 다른 기관 부설로 돼 있어서 제약이 많았는데 관련법 개정으로 24년 만에 독립법인으로 재출범하게 됐습니다. 국가 미래에너지 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분홍빛 섬광이 주변을 환히 밝힙니다. 태양보다 6배 높은 온도에 플라스마 상태를 8초간 지속시키는 인공태양 K스타입니다. 이 분야 세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순간인데 바로 핵융합 발전은 태양의 에너지 발생 원리와 같습니다. 인공적인 핵융합로, 즉 인공태양을 만든 뒤 그 안에서 바닷물에서 나온 수소의 원자핵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원료가 무한하고 원자력 발전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이 나오지 않아 미래 에너지로 꼽힙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가 독립법인으로 재출범하게 됐습니다. 1996년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사업단으로 출범한 지 24년 만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오는 11월부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됩니다. 법안에는 글로벌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핵융합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핵융합이 국가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대안이 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독립법인화는 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에서 한국 과학기술 입지를 더 공고히 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그 핵융합 에너지 개발의 중심기관 또는 그 전담기관으로서의 이제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소는 30년 뒤인 2050년 건설될 예정. 아직 먼 미래라 할 수 있지만 에너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만큼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 출범은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각각 배임 등과 공동 상해 혐의를 받는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과 유성기업 노동조합원 5명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4일 대법원 제1부 심리로 내려집니다. 유시영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회사 돈 13억여 원을 노동조합 화개를 위한 노무법인 컨설팅 비용으로서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은 지난 2018년 11월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된 뒤 상고했습니다. 대전시가 일반 영업을 하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부르면 달려가는 바우처 택시 운영을 확대합니다. 시는 바우처 택시 90대를 증차해 모두 150대를 운영하는 한편 이용 대상자를 임산부까지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에서 전해드렸습니다.